안녕하세요. 소설 채널의 소윤준입니다. 발전소를 중심으로 바라본 전력계통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썰의 주제는 발전기가 회전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는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전기 엔지니어로서 발전기에 대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실무적으로 경험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 안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설비들이 어쩌면 발전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발전기는 왜 회전을 하냐? 이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주제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가 회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근본적으로 전기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박건배 기술사님 강의를 보더라도 제일 먼저 전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질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얻으려면 전하를 얻거나 아니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발전기는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설비란 사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전하를 얻음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전력계통이 근본적으로 어떤 계통인지 정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그림 많이 보셨죠?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처음에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돌이켜보면 이 왼쪽과 같은 볼타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사실 이 그림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다니엘 전지입니다. 그러면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볼타 전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악필이에요. 조금 보시기 어려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타 전지, 두 개의 용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황산 아연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황산 구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연 금속이 있고, 이쪽에는 구리 금속이 있어요. 이 두 금속을 도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썰트 브릿지라고 하죠. 썰트 브릿지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런 아연과 구리 두 이종 금속을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어떤 금속이 산화되고 어떤 금속이 환원이 될까요? 여러분 그 학창시절 때 이거 외우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있잖아요. 칼칼나마 아연 철 니 주석인가요? 주석 니주납 수구 블라블라블라 이거 뭐예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잖아요. 많이 외웠을 겁니다.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뭐 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고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연과 구리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아연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 구리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적으면 에노드극, 에노드극이 산화극이죠. 산화극. 에노드극에서는 아연 금속이 아연 이온이 되고,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캐소드, 환원극이라고 하죠. 캐소드에서는 우리 이온이 여기 전자를 만나서 우리 금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산화 반응일 거고 환원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0.76V가 나올 거고 여기는 0.34V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연과 구리를 연결한 전지에서는 이 1.1V의 전기 에너지를 갖는 전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썰의 주제가 발전기가 왜 회전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전기화학 반응 얘기하니까 좀 당혹스럽죠. 그리고 이게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 발전 설비 중에서 이런 전기화학 반응으로 이런 이론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대표적인 게 방식 설비죠. 방식 설비. 현장에서는 캐소딕 프로텍션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발전소 안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아마 잘 아는 감독님들도 없으실 거고 잘 관리도 안 되실 거예요, 현장에서. 저도 이제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우연히 방식 설비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질 만한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차후에 이 방식 설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썰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기화학 과정 정말 뭐 기억도 안 나는 거 오랜만에 이제 리플래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전기화학 반응 우리 전기 입장에서 회로로 모델링하면 어떻게 되죠? 이 방금 여기 얘기한 이거 아연 금속이랑 구리 금속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회로 하게 되면 이러한 직류 전원이 되는 그리고 저항을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회로가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1차 전지는 이러한 전하를 얻음으로써 여기 있죠. 이 전하, 어떻게 보면 전하를 얻음으로써 얻는 전기 에너지라는 얘기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전기화학 반응으로 얻어지는 전기 에너지이며 이는 직류 전기라는 얘기입니다. 직류 전기. 우리 다 아는 얘기 지금 좀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부연으로 직류 전원을 얻을 수 있는 설비가 또 있죠. 태양광. 요새 핫하죠? 분산 전원 얘기 나오면서 핫한 태양광. 이 태양광 패널에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여기서도 전자를 얻죠. 이걸 우리는 방전 효과라고 하잖아요. 방전 효과. 이런 물리적 현상으로 방전 효과란 물리적 현상으로 전기 에너지를 받는 방식이죠. 이 방식 역시 또 직류를 교류를 해서 이렇게 뭐 계통에 연결을 할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요. 변압기가 있어야 되려나? 변압기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겠죠, 계통에. 네.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리하면 전하를 얻음으로써 전기를 얻는 방식은 직류 전기 에너지이고 그리고 이 방식은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떤지 아니면 광전 효과 같이 이런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전하를 얻음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인 이 자기장의 변화로
생기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판서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암페어가 암페어 법칙으로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도선 주위에 이러한 자기장이 발생된다. 암페어는 도선이 있으면 그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장이 발견된다. 발생한다. 이 사실을 발견을 했죠. 즉, 전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를 이제 발견한 게 암페어잖아요. 그 암페어 법칙이 나오고, 그러면 자기장이 있으면 주변에 전류도 생기지 않을까? 라고 이제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많은 과학자들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패러데이는 그냥 도선이 아니고 코일을 가지고 코일 주변에 자석이 움직이든 아니면 코일이 움직이든 그러면 코일에 그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이 사실을 패러데이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적으면 유기기전력은 N의 dt분의 dphi. 패러데이는 코일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량과 그리고 코일의 턴수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맥스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자기장이 변화했을 때 그 주변에는 회전하는 전개가 생긴다.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잖아요. 박건배 기술사님께서 이제 코일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실 때 코일의 근원은 이 면이다. 코일의 근본은 면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교육이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 코일의 본질보다는 dt분의 d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코일이라는 면에 자기장을 자속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를 시킴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러한 자속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터빈을 통해서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전력계통은 단순히 전기화학 반응이나 혹은 태양 패널의 광전 효과처럼 전하를 얻어서 얻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코일의 자기장을 변화시킴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계통이라는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 여기서 이 dt분의 d, 이 변화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료를 계속 보겠습니다. 발전기가 회전하는 이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패러데이 법칙 마이너스 m의 dt분의 dphi,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 변화하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dt분의 d 변화량을 만들기 위해서 터빈은 회전을 하는 거고, 즉 발전기가 회전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우리는 자속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터빈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오늘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전력계통은 앞서 설명드린 전기화학 반응이나 아니면 태양광 패널의 광전 효과처럼 전하를 얻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 코일의 고정자 코일의 자기장 코일을 통과시키는 자기장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계통이라는 겁니다. 이 앞서서 설명드린 전하를 얻는 계통과 그리고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얻는 전기 에너지, 그 근본이 다르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dt분의 d 변화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발전기는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하필 변화를 얻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선택을 했을까? 패러데이 법칙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양만 변화시키면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발전소는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하필 회전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여기 코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 N의 dt분의 dphi 이 변화량만 얻으면 됩니다. 이 변화량만 얻으면 돼요. 그 얘기는 자석을 이런 식으로 직선 운동을 하던지 아니 뭐 상하 운전을 해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은 그 크기는 변할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이런 운동도 있잖아요. 뭐 이런 대각선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대각선 운동을 했어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양은 변화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회전 운동이었을까? 제 대답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학에서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왜? 라는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나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절대 방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단어는 효율입니다. 효율이란 인풋 대비 아웃풋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인풋, 여기 아웃풋,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에너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비용일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걸 포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효율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기계를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회전 운동,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공성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경제성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회전 운동이 가장 효율이 좋았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 컨텐츠의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럼 우리 여기서 AI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이제 요새 공부를 할 때 궁금한 게 생기면 AI한테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 AI가 선생님이고 이제 강사가 될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를 변화시키잖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회전자를 발전기를 회전시키고 그런데 변화량을 얻기 위해서 다른 운동을 선택해도 됐을 텐데 굳이 회전 운동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그 물어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AI가 다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 있네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전기 생산. 자석 변화를 안정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효율성과 내구성. 여기 효율이란 말이 나오네요. 발전기 내에서 뭐 회전 운동은 뭐 어쩌고저쩌고 효율적이고 내구성 있게 유지 관리할 수 있다. 동력 전달의 편리함, 뭐 공간 활용의 뭐 설계 유연성, 완성 효과와 연속성,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결국에는 현실 세계로 구현할 수 있어서 어떻게? 값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 우리는 다른 운동도 아니고 회전 운동을 채용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속을 변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왜 하필 회전 운동으로 채용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줬죠.
제가 오늘 이 회전 운동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분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썰의 주제는 전부 이 회전 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계통을 발전소 입장에서 보겠다고 하는 제 썰은, 다시 말하면 전력 계통을 회전 운동 입장에서 바라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오늘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전력 계통의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 출발점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전기 처음 배웠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전기 회로 이론, 그 중에서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면 머릿속에 어떤 회로가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직류 전원이 하나 존재하는 저항 I는 R분의 V, 오음의 법칙이죠. 아니면 이 교류로 구성된 L과 C가 뭐 이렇게 구성된 임피던스 분의 V, 이러한 오른쪽 편같이 이제 교류 회로가 생각이 나세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회로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이 전력 계통이 교류 계통임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류 계통을 우리는 직류 계통처럼 이제 말하면서 사용하고 있죠. 그 중 하나가 이제 RMS죠. 우리는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전기를 배우면서 직류 회로를 먼저 배우고 이제 교류 회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배움의 시간이 흐르고 또 현장에서 교류를 직류처럼 말하면서 해석하면서 종종 우리는 이제 우리 계통이 교류 계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런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잖아요. 전력계통 종사자로서 우리 전력계통은 교류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변전되고 송배전되어서 수용각까지 전달되는 사실,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 전력계통의 근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발전기는 그럼 뭔데?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건배 기술사님이 정의한 발전기는 에너지 변환 장치다, 이 정의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합니다. 발전기를 전기 생산 장치로 정의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용어 발전기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많은 오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하를 만들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얻는 전지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화석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그리고 열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전하는 자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변환소라는 얘기가 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제가 썰을 풀 때 이런 에너지 관점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효율이 좋아서란 그런 말이 좀 뭔가 절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잖아요. 에너지도 제가 그래서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을 드는데, 에너지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존되는 거, 그게 에너지의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하잖아요. 에너지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유지되는 거 자체를 에너지로 정의를 했기 때문이죠. 발전소는 그 화석이든 뭐 가스, 연료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 에너지로 이제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소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다루는 곳이 발전소이기 때문에 우리 발전소에는 이제 전기 직군만 있는 게 아니고 기계 직군도 있고 화학 직군도 있고 연료를 조달하기 위한 사무 직군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력계통의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전력계통은 전기화학 반응이나 광전 효과로 전하를 얻음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즉 직류 전기 에너지와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우리 전력계통은 패러데이 법칙에 근간을 두고 있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즉 교류 전력 계통이다. 그리고 이 자속의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의 변화량을 얻기 위해서 발전기를 회전시키고 있다. 왜 굳이 회전 운동을 택하였는지는 AI가 잘 알려줬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에너지 변환소이다. 이것으로 오늘 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전소 썰, 소썰 채널의 소윤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